2024년 8월 23일 일본의 고시엔 구장은 야구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날의 결승전은 역사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본. 그 중심에서 한국어 교가 동해바다가 울려 퍼진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일제히 뛰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교토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토모야라고 합니다.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제106회 전국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결승전은 간토다이치 고등학교와의 경기였으며 경기는 9회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연장 승부치기에서 저희가 2대1로 승리하며 역사적인 첫 우승을 이루어냈답니다. 교토국제고는 제1한국계 민족학교로서 이번 우승은 일본 고교 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특히 저희 학교는 야구부 창단 25년 만에 이와 같은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이 경기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는 1947년에 설립된 학교로 일본 내 제일동포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졌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에서 제일동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제일동포만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설립된 학교가 바로 교토국제고인데요. 한국계 학생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일본 사회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교토국제고는 단순히 제일동포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는 아닌데요. 이곳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는 일본의 교육과정에 더해서 한국어 수업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 사회에서 자주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답니다. 특히 저희들은 한국과 일본 양쪽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에는 총 13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야구부 소속인데요. 근래 일본 내외에서의 성과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교야구 대회에서의 활약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동포이지만 일본인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토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일동포 4세인데요. 저희 증조부님이 19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선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증조부님은 한국의 부산에서 살다가 일본 오사카로 건너오셨는데요. 당시 오사카는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차별도 매우 심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 열심히 살았고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 명절을 지키면서 자랐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두 오사카에서 태어나셨고 대학 때까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어머니의 음식점은 오사카의 한인타운에서 꽤나 유명한데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한국 요리를 배우셨고 전통을 지키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어머니의 음식점은 제일동포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한국 식당이랍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한국계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운동회 때였는데요. 그날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모두가 즐거운 날이어야 했는데 저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 음식인 불고기를 도시락으로 싸온 것을 보고는 마늘 냄새 난다며 저를 따돌렸었는데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뒤에는 양치질과 가글을 2번씩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어느 날은 학급에서 자신의 뿌리를 소개하자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럽게 제 뿌리를 소개하였지만 그 이후로 몇몇 친구들이 저를 조센징이라 부르며 비하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특히나 역사 시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저는 긴장하면서 들어야 했는데요. 교과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갈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마다 저는 교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답니다. 게다가 일부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 너네 나라 때문이야 라며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저와 같은 제일동포들이 많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느낀 차별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할 때 면접에서 한국계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적도 많았답니다. 매번 일본인만 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고시엔에서의 우승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고시엔은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있는 야구 구장의 이름으로 현재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홈구장이기도 하답니다. 매 3월 선발 고교야구 대회와 8월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이를 각각 봄 고시엔과 여름 고시엔이라고 부르며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32개 교가 나오는 봄 고시엔에 비해 49개 교가 출전하는 여름 고시엔이 더 큰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 야구 대회, 특히 여름에 열리는 고시엔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그 이상인데요. 1915년에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교 팀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고시엔은 일본인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로 마치 일본의 여름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영광을 위해 경쟁하는 이 대회는 매해 일본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TV 생중계나 신문 보도 등 언론에서도 이 대회를 대대적으로 다루며 고시엔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고시엔은 일본 고등학생들의 꿈이자 목표랍니다. 게다가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학교와 지역 전체에게도 큰 영광인데요. 고시엔의 출전은 선수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회에서의 성과는 고등학교 야구부의 전통과 명성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수십 년간 고시엔의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야구 스타들이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되기도 하였답니다.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는 한국계 민족학교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고시엔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는데요. 이는 저희 학교는 물론 일본 내 모든 제일동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답니다. 고시엔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부르고 한국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매우 큰 감동을 전해주었는데요. 제일동포로서 일본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이 대회를 통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우리도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고시에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일본 내의 소수민족인 저희에게는 통합과 인정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은 일본 야구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교토국제고등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역의 3,715개 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1한국계 민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8강전에서부터 저희는 강력한 상대를 맞이하였습니다. 8강 진출을 어느 학교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일본의 포털 야후 설문조사에서 교토국제고를 꼽은 응답자는 4.7%로 8개 교 중에 가장 적었는데요. 이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었고 상대팀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강팀 지벤고였었지만 저희는 놀라운 투지와 집중력으로 이들을 압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투수는 상대 타자들을 철저히 봉쇄하며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저희의 결정적인 타격에 힘입어 4대 0의 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에 성공하였답니다. 이 경기의 승리로 인해 팀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졌는데요. 지벤고는 저희의 여름고시엔 첫 출전이었던 21년 준결승 4강전에서 3대1로 저희가 패한 적이 있었고 22년도에는 본선 1차전에서 패하였던 팀이었답니다. 2년 만에 리벤지전에서 서력에 성공하며 자신감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고시엔의 관례대로 승리 고교의 교가가 장내에 흘렀고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고 시작하는
교토국 제고의 교가를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뿐 아니라 일본의 ABC 방송과 공영방송인 NHK의 시청자들도 모두 함께 들었답니다. 준결승인 4강전에서는 더욱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상대는 저희와 비슷한 전력을 가진 아오모리 야마다고교였고 양 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답니다. 저희 교토국 제고는 경기 중반까지 1대2로 뒤처졌지만 8회 초에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는데요. 연장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발휘하며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고 마침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승리는 교토국 제고 선수들의 투혼과 팀워크가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3일 마침내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저희 교토국 제고는 도쿄의 간토다이치 고등학교와 맞붙게 되었답니다. 이 경기는 두 지역의 자존심을 건 대결로도 불렸는데요. 교토는 헤이안 시대부터 일본 도읍지로 일왕이 거주하는 일본의 수도였지만 1868년 9월 에도를 도쿄로 바꾸고 같은 해 10월 일왕이 도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계인 교토국 제고가 교토를 대표해 참가한다는 것이 역사의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간토 제1고교는 역사나 규모 등 여러 면에서 교토국 제9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학교였는데요. 지역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수와 야구 부원의 수, 전국대회 참가 횟수와 승패 등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었답니다. 현재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도쿄의 간토 제1고교와 과거 문화와 역사의 중심 도시 교토의 대결로 학교의 규모나 역사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일본 언론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답니다. 경기는 1회부터 무득점의 행진이 이어지며 팽팽한 투수전의 양상으로 흘러갔는데요. 저희 교토국 제고는 5회 초 2사 1-3루 찬스를 잡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토다이치고도 6회 말 2사1루와 7회 말 2사1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타자가 땅볼로 물러나며 선취점을 내지 못하였답니다. 또한 마지막 정규 이닝인 9회에 두 학교 모두 각각의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득점을 노렸지만 모두 점수를 올리는 대회는 실패하며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토국 제고는 연장 10회 초 무사 1-2루의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치기에서 안타와 볼넷 그리고 외야 뜬공을 쳐내며 2점을 먼저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회 말 간토다이치고에는 1점만을 내주면서 승리를 확정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교토국 제고의 우승은 단순한 경기에서의 승리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번 우승을 통해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물을 뛰어넘고 일본 최고의 고교 야구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특히 대회에서 동해바다 교가가 울려 퍼진 것은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 대회 1차전부터 시작하여 결승전의 우승까지 5차례나 고시행구장에 이 교가가 울려 퍼졌답니다. 이 노래는 그저 단순한 교가가 아닌데요. 동해바다는 저희 제일 동포들에게 고향과 같은 노래입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강한 의지와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답니다. 특히나 일본의 고시행구장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제가 원하던 순간이었고 그 순간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고시엔에 도전을 하였을 때 아무도 우리가 결승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계 민족학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었고 운동장이 좁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저희 팀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겨냈고 그 결과 일본의 수많은 강호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승은 단순하게 저희 학교의 승리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사회에서 제일 동포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저희는 일본의 고시엔에서 한국의 동해바다를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저희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자 저희가 이 땅에서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을 통하여 일본 사회에 한국계 교토국 제고의 존재를 알렸고 또한 제1동포로서 당당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이름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고 동해바다가 일본의 여름 하늘에 울려 퍼졌던 그 순간은 저와 저희 동기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우승을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한국인 학교라는 것과 교가인 동해바다를 빌미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토국제고의 우승이 일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의견을 크게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교가가 동해바다라는 가사를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이 일본 내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일본에서는 동해라는 명칭이 일본해라는 명칭과의 분쟁으로 인해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교가의 가사가 일본 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동해바다라는 교가 자체가 일본 내에서 민감한 주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역사적 정치적 배경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해라는 명칭이 정당한 것이며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이 명칭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시행구장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진 것은 일부 일본인들에게는 마치 일본의 명칭을 부정하고 한국의 주장을 옹호하는 행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우승 후 일본의 일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동해바다 교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진 것이 일본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제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식의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답니다. 게다가 일본 내 극우 성향의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이용하여 제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계 학교가 일본의 상징적인 무대에서 한국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반면에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는 단지 저희들의 교가를 부른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는 저희 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래로 이는 저희가 오랜 세월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며 지켜온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으니까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한국에서 동해라는 명칭은 수천 년에 걸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고려시대의 문헌인 1145년의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동해는 이미 동쪽 바다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헌인 15세기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통적 지명임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반면에 일본은 1929년에 전 세계의 바다 이름을 표준화하는 국제수로기구에서 발행한 첫 번째 책인 해안과 바다의 경계를 근거로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사용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해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로 한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인해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지명 문제를 다룰 때 특정 지역의 역사적 명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동해는 오랜 역사를 지닌 명칭이며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바다의 명칭은 보통 그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명명되는데요. 예를 들어 멕시코만은 멕시코가 위치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동해는 한국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이므로 그것을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 바다가 자국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 그 명칭이 일본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들의 억지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교토국제고의 우승이 일본의 고교야구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우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고시엔 우승은 일본인 학교가 해야 한다는 민족저구월주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 사회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민족 간의 갈등과 편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본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이번 승리를 통해 일본 내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민족적 배경을 초월해 모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토국제고의 우승이 일본 고교 야구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답니다. 특히 저희들의 열정과 끈기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했는데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본받아 일본의 청소년들도 도전정신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일본 사회 내에서 제일동포들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제일동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며 저희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제일동포들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재학생인 토모야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일본 전국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이라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일본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제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일동포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일본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